자, 2025년 오픈소스 AI 세계에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뭐랄까, 불과 1년 만에 업계의 왕자가 바뀌고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바로 그 격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까지만 해도 오픈소스 AI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죠? 네, 바로 라마. 정말 절대 강자였잖아요. 그런데 딱 1년 뒤에 그 왕자를 떼앗기고 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 해답은요, 바로 데이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인지 바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2025년 말이 되자 알리바바의 퀸이 다운로드 수가 메타의 라마를 그냥 압도적으로 넘어버렸어요. 이게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주장이 아니고요. 허깅페이스 다운로드 수로 딱 증명된 명백한 현실인 거죠. 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전 드라마가 쓰여진 건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이 모든 변화의 해답은 바로 2025년 정말 쉴 틈 없이 몰아쳤던 그 혁신의 속도에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보면서 그 숨가빴던 1년을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 바로 1월이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가 R1이라는 모델을 딱 내놓는데 이게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때만 해도 몰랐죠. 이게 앞으로 1년 동안 이어질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3월, 이번엔 구글의 젠마3를 내놓으면서 서구권도 대응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4월, 드디어 진짜 거물들이 맞붙습니다. 두 라이벌, 메타의 라마4랑 알리바바의 퀸3가 거의 동시에 딱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죠. 6월이 되니까요, 이번엔 미니맥스, 바이두 같은 중국의 또 다른 거물들이 아주 강력한 모델을 들고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해요. 경쟁의 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와, 그리고 7월은요, 진짜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키미, 콘, GLM, 스테펀, 온갖 중국 연구소에서 그것도 코딩이나 멀티모달 같은 특정 기능에 특화된 모델들을 이 한 달 동안 그냥 막 쏟아낸 거예요. 이건 뭐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죠. 8월에는 물론 오픈AI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다양한 모델을 내놓긴 했는데 뭐랄까 중국의 그 조직적인 물량 공세에 비하면 좀 산발적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리고 9월 쐐기를 박습니다. 콘이 또 여러 버전의 모델을 한꺼번에 내놓으면서 기세를 완전히 굳혀버렸죠. 자, 이 타임라인을 쭉 보니까 어떠세요? 명확하죠. 2025년은 정말 중국발 오픈 모델의 공세가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던 그런 해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는 게 원인이라면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제부터는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명백한 증거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개발자들이 기존 모델을 가져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쳐 쓰는 걸 파인튜닝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파인튜닝 시장의 절반 이상을 중국산 모델이 먹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미국 모델 점유율은 30% 아래로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차트, 이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2025년 8월, 바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중국 오픈 모델들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미국 모델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게임 끝난 거죠.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콘이라는 모델 하나가 미국 전체 오픈 모델 생태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애플의 폐쇄적인 iOS 생태계에 대항하는 개방적인 안드로이드처럼 말이죠. 콘이 바로 그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커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동안 그 잘 나가던 라마는 대체 왜 무너진 걸까요?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발자들이 등을 돌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시간을 딱 1년 전으로 돌려보죠. 2024년 7월 마크 저커버그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함께할 플랫폼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확히 1년 뒤 그의 말이 180도 바뀝니다. 아, 뭘 오픈소스로 공개할지는 좀 신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거예요. 바로 이 극명한 태도 변화가 커뮤니티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 한마디 바뀐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메타는 라마 4.1이나 4.2를 낼 것처럼 말해놓고 감감무소식, 더 작은 8B 모델이 나올 거란 루머도 있었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 약속이 자꾸 깨지니까 어떡하겠어요. 커뮤니티의 신뢰는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새 모델을 착착 내놓던 퀀툴이 정확하게 파고든 거죠.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서구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분석은 여기서 그냥 큰일 났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중국의 AI 생태계, 이게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20개가 넘는 연구소들이 저마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퀀처럼 오픈소스를 미끼로 더 비싼 서비스를 팔려는 곳도 있고요. 텐센트 같은 빅테크는 순수하게 연구를 하고, 화웨이는 우리 칩 쓰세요 하면서 하드웨어 판매를 위해 AI를 이용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서구권이 왜 자체 오픈 모델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4가지로 딱 정리해 줍니다. 첫째,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혁신도 안전도 보장되겠죠. 둘째, 소수의 거대 기업의 힘이 쏠리는 걸 막아야 하고요. 셋째, 전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면 이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최첨단 모델 하나 개발하는 비용에 비하면 오픈 모델 투자는 훨씬 저렴하다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픈 AI의 GTP OSS나 AI2의 OLMO처럼 서구권에서도 나름의 반격을 시도하고는 있죠. 하지만 이 분석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이 정도로는 이미 판을 장악해버린 새로운 리더들에게 맞서기엔 솔직히 역부족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AI 혁신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해버린 지금, 과연 다음 세대의 판도를 바꿀 그 위대한 AI 혁신은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이 질문은요, 앞으로 AI 기술의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아주 무거운 숙제일 겁니다.